네, 안녕하세요. 테크하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발자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이드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해서 정리하자면, 자, 먼저 더 나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성격, 그리고 테크 공부를 통한 기술적 확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점에서의 서비스, 그리고 미래의 창업 관점에서의 그 무엇,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자아실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이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IT 업종에 들어온 이상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퀄리티나 완성도의 높음과 낮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려는 그 시도와 열정 그리고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업성 있게 커머셜하게 다수의 인원으로 그럴듯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패턴과 습관만 가져도 됩니다. 즉 자기학습법, 동기부여,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자신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쪽은 참 재미있겠다. 개발자로 이런 분야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기술 사용하면서 일하면 좋을 텐데 등등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하는 개발의 파트는 그만큼 작을 수 있으며 이것이 안정된 시스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 현타가 오신 신입 개발자분들이 퇴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의 직장이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내 최고 회사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또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선택한 곳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를 많이 받은 나름 안정적인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직한 당사자도 나름 만족하겠지만 사실 정말 만족하게 생각해야 하는 당사자는 스타트업 CEO와 주주 관계자이겠죠. 이런 곳의 특징은 밤낮 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선택했으니까요.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편한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긴 시각으로 좀 더 큰 뷰로 보자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범용 기술이 아니라서 나와서 쓸만한 것이 아니다. 등등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면 말입니다. 저 또한 초년 시절에 범용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를 가려고 무척 애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기술이라는 것은 트렌드를 타는 것이고 그곳에 그 기술에 아주 멀리만 떨어져 있지 않은 환경이라면 굳이 퇴사라는 강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 또한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즌의 그런 판단은 자신을 어렵게 내모는 자충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회사들처럼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일은 작아지고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한 시간은 작은 회사에 비해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버리지 말고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태클을 키워나가서 자신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잘리든지 하고 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개발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0년차에서 3년차, 5년차 자, 이 연차에는 회사 일이 사이드 프로젝트보다 많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차, 5년차 이상부터는 회사 일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대기업 이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 한 가지 지금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그때 기술을 배우고 확장하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흥미를 갖고 기획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5년차 개발자 이상부터는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의 비중을 늘려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해보고 싶어하는 기술로 시킴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자리도 잡아가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이냐? 회사 일도 많은데 회사에 집중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생계형 개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조기 은퇴, 파이어 조기 되려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자유, 시간적인 독립,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등등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너무 믿고 번아웃하며 자신을 갈아넣는 일부 개발자분들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자, 처음 시작 IT 엔지니어나 주로 이제 개발자 이야기겠죠. 오로지 한 가지 기술에만 집중하는 순종적 개발자들을 회사에선 좋아하고 이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면 5년,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 포지션보다는 점차 관리자, PM, 매니저의 역할로 변경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세라고 얘기할까요? 네. 운이 좋든 나쁘든 사업부서장까지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빠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를 너무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말하는 긴 프로젝트를 2-3개만 해도 그 사이에 기술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즉 아는 기술만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영리하게 최신 기술만 사용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도 결국은 하는 기술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기술지향적인 커리어는 결국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시도하고 기술에서 멀리 뒤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신의 기술 비즈니스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억대 연봉의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의 포지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하는 기술 이외에도 점차 자신이 선호한 기술적인 포지션을 넓히고 자신의 기술적인 비즈니스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 등등이 개발자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개발자도 결국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자신의 일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해야 개발자로서 품위 있게 일하는 진짜 성공하는 개발자입니다.